네, 잘 습니다. 고3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익쌤입니다. 1, 2부 또 잘 들으셨죠? 3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저를 만나고 있다. 이 지금 검은 옷 입고 있는 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왠지 알아요? 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성공하는 건가? 뭐 잘생겨서 그런 건가? 예뻐서 그런 건가? 재능이 막 엄청난 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끈기가 중요하대요. 끈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끝까지 내가 그것을 추진하는 거. 그게 중요하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면 끈기가 있는 거거든요. 실력은요, 높이면 돼요. 시간이 있잖아요. 실력은 높이면 됩니다. 끈기가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남긴 남았지만 엄청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볼게요. 총평 보고 오셨나요? 총평 안 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지금 등급이 뭐 5등급 이하다. 5, 6, 7, 8, 9등급이다. 이런 친구들. 조금 더 많이 잡자면 한 4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사실은 어법이나 빈칸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피라미드가 딱 있어요. 난이도별로 제일 밑에 쉬운 거부터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다 공감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이 영역에는 누가 있겠어요? 빈칸이라던가 어법, 어휘, 순서, 삽입,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해봤자 한 1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나머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7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요거 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맞춰야죠. 이 쉬운 유형들은요, 제가 총평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쉬운 유형들은요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4등급 이하라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맞추겠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내가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고, 푸실 때도요, 막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 안 돼요. 막 빈칸 막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그냥 틀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맞출 것들, 이런 것들을 잡으면 되고요. 뭐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이제 등급이 높은 친구들은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자기가 틀린 거. 한 5, 6개 틀렸을 거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면 틀린 거 그거 왜 틀렸는지, 그거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도표입니다. 도표는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이 밑에 좀 배수 표현이나 분수 표현 같이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걸 노리는 문제인데요. 자, 도표 제목 한번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볼 때 제목 파악해야죠. 세계적으로 wearable technology라 그럽니다. 뭐 스마트 글래스나 스마트 워치 같은 거 막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리테일은 아셔야 됩니다. 소매를 말하는 거고요. 소매 시장 가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전자기기들 나와 있고요. 이거는 토탈을 말하는 거고요. 연도별로 되어 있고요. 밑에 거 혹시나 이거 나왔을 때 당황할까봐 뭐 문제 푼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해석하고 가면은 이 디테일들을 다 더하지 않습니까? 세부 사항들을 다 더했을 때요, 이게 토탈, 보여지는 토탈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요거 다 더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 왜 안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요? 반올림. 라운딩이 반올림이네요. 그래서 반올림이기 때문에 요걸 다 더했을 때 정확하게 이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냥 한번 알려주고 가는 그런 겁니다.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위 표는요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인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소매 시장 가치를 요렇게 2014년부터 18년까지를 다룬 그런 자료이고요. 보통 정답 좀 밑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생들 이제 해설 강의 같이 하면 동생이야. 이게 지금 이제 이전까지는 학생이고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생들 성적 잘 받을 때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려야지. 자, 1번 볼게요. 답 보통 좀 밑에 있죠. 왠지 알아요? 이게 보통 문제들이요 쉬워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다 맞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보통 답이 4번 아니면 5번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읽을 때도 약간 진짜 이거 실전 팁인데요. 약간 강세를 밑에도 그래서 양양양양 강강강 요렇게 밑에를 좀 집중적으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볼게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유형이죠. 기술의 유형에 있어서의 소매 시장 가치가요. increased 증가했대요.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5년 동안에 다 증가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각각의 유형들이 이 5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안에 증가를 쭉 했느냐 이거가 이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총합이잖아요. 이 이제 소매가의 총합은요. 증가했습니다. more than 10 times 이런 표현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배수 표현 아닙니까? 10 times는 곱하기 10이고요. more than이니까 10배가 더 넘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곱하기 10 한 거보다 얘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딱 봐도 곱하기 10 한 거보다 더 많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건데요. 시간 많이 끕니다. 2번은요. 자, 이 네 가지의 열거된 요 기술 리스트 중에서요. 기술의 이제 유형들 중에서 스마트 글래스 봐야 되네요. 얘가요. 스몰리스트였대요. 2014년에. 요게 제일 작았느냐? 이 중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증가했습니다. 요것도 좋네요. more than 4 times 증가했다. 배수 표현 확실하게 익히죠? 4 times 곱하기 4입니다. 2015년이 되면요, 곱하기 4 한 거보다도 더 늘어났다. 요게 지금 곱하기 4 하면은 5,400이 더 많다, 그렇죠? 4,800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 역시 시간이 약간 걸리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while에 걸려있네요.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뜻 아닙니까? 스마트워치입니다. 얘잖아요. 이 스마트워치의 소매 시장가가요. 증가를 했는데 the most 이런 표현이 들어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다행히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그렇지만서도 그 이제 대신 앞에 있는 소매 시장가를 받아주면서 heart rate monitor입니다. 얘네들 아닙니까? 얘네들은요, increase the least 이런 표현도 몰랐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가장 적게 증가를 한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적게 증가를 한 게 또 맞아요. 하지만 역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깨끗하게 지우고요. 4번, 5번은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집중적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답이 거의 거기서 나오거든요. 4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요, Fitness and Activity Tracker네요. 여기네요. 요거의 소매 시장가는요, the second largest 였대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았나요? 2014년에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거 맞네요.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두 번째로 가장 작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마다 이러면 시간이 또 엄청 걸립니다. 매년 얘네가 지금 끝에서 두 번째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따져보시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제일 적은 게 있고요. 거의 이제 얘네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요게 제일 적고 요 다음이고 요 다음부터 말한 거죠. 제일 적고 그 다음, 제일 적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은 맞아요. 대신에 시간이 역시 또 많이 걸렸고요. 자, 5번이 이제 답입니다. 왜 답이냐 볼게요. 도로 걸렸네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스마트워치의 소매 시장가입니다. 얘네들이잖아요. 요게 지금 2018년에 가장 컸다라고 하네요. 가장 많았다. 2018년에 가장 많은 거 맞습니다. 자, 맞는데요. 그게요, less than half래요. 절반보다 적은 겁니다. 무엇에? 토털입니다. 요거에. 요 토털. 요거. 지금 이거의 절반보다 이게 작은 건가요? 딱 봐도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반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less than half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지금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 문제는 굉장히 배수 표현을 많이 이용한 그런 문제였고요. 아마 조금 어려웠지만 많이들 맞췄을 것 같습니다. 도표 문제는요, 복습하실 때는 혹시나 내가 몰랐던 표현들이 있다면 그것들 정리해가지고 익혀주면 됩니다.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밑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단어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5번부터 있잖아요. 사실 24번도 마찬가지인데 25번, 6번, 7번까지는 속도 싸움입니다. 여기 저도 이제 시험지 같이 보고 있는데 일치, 불일치를 철저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수 없이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법이나 빈칸에다가 쏟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푸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요. 보기를 먼저 봐요. 이 누군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 10년 강의했지만 아는 사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는 사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싹 보면은 뭐야 집에서 교육받고 뭐 대학교도 졸업했었고 뭐 논리학도 가르치다가 소설도 썼어? 그런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1번 보기부터 빠르게 매칭시켜 나가야 되고요. 우리도 좀 시간 아낍시다. 요런 강의들은 좀 해설을 좀 줄이고 빨리 답만 찾고 어려운 거에 좀 집중을 할 건데요. 자, 실전처럼 한번 가볼게요.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렸을 때 집에서 교육을 받았대요. 딱 이쯤에 있네요. 교육 받았죠. 어디서요? 집에서요. 애였을 때요. 딱 맞잖아요. 1번 맞고요. 2번에 결혼하고 3년 후에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3년 이런 거 숫자는요. 딱 보이잖아요. 3. 3라고 적혀져 있지만 여기가 이제 2번인 거죠. 보시면은 결혼을 했습니다. 1868년에 결혼했고요. 졸업했잖아요. 이 옥스퍼드 대학을요. 3년 있다가 졸업했습니다. 2번 질술 맞고요. 동시에 3번 봐요. 아내 의료비를 대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아내가 아팠나 봐요. 단어 하나 체크할까요? frail, 허약한. 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지만 저 단어가 나중에는 수능이나 막 이런 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중요하게 frail, 허약한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3번입니다. 다양한 가르치는 직위를 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왜 했습니까? 도와주려고요. 지불하는 거를요. 무엇을? 아내의 medical care, 의료비. 그러니까 아내가 의료 치료하는 거, 정확하게는 의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 내는 거, 그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고 4번 같은 것도 완전 땡큐인 거 알죠, 우리 동생들? 18716 같은 숫자 적혀 있으면은 딱 보잖아요.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여기 딱 있잖아요. 4번. 그럼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4번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보니까는 이게 로직이 논리학이거든요. 논리학 교수였네요. 여기 이제 자메이카에 있는 여기 대학에서요. 퀸즈 칼리지에서요. 수년간 그런 일을 했고요. 근데 웃긴 게 1876년에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다가요? 런던 데일리 뉴스라는 데다가, 이런 매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돌아왔잖아요. 영국을 떠났다고 돼 있죠, 보기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보세요. 1880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1880 딱 있잖아요. 딱 있죠? 1880년대에 자신의 소설을 출판하기 시작했나요? 요때 이 사람은요 시작했습니다.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픽션이 소설 아닙니까? 이런 것과 같은 자기 소설을 출판하기 시작했죠. 요렇게. 이렇게 풀면요 우리가 진짜 알맹이만 쏙쏙 빼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거 30초 안에 풉니다. 그러면서 정답 정확하죠. 영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두 번 볼 거 없어요.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푼 거는요 25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럼 애매한 거는 세모 쳐야죠. 요렇게. 그래서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검토할 때 동그라미는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한 두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 때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치는 거는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됐죠. 26번 이런 것도 시간 싸움이라고요. 보기를 쭉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얘네들은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실용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 포토 프린터니까요. 포터블 뭡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휴대용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몰랐다면 체크. 휴대용. 사진 프린트 해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있는데요. 이거요. 실용문인데 얘네들은 보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표현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한테는 늘상 보는 거지만
우리는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으셔야 됩니다. 모아가지고요.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모아가지고 대비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 동생들?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답 못 찾아가지고 운 없게 이런 걸 틀리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표현 나와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제가 좀 정리를 미리 해왔는데요. in a row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a row 하면은 연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알았다면은 한번 확인하시고요. 몰랐다면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연속으로 이런 표현이고 또 내려가다 보면은 저기 뭐 paper ja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aper jam이 occur 한다. paper jam이 발생한대요. paper jam. 들어봤나요? 종이 걸리는 거죠. 용지가 걸리는 겁니다. 용지 걸리는 게 발생하게 되면요. pull out이 이제 잡아당겨서 빼내는 건데 그 종이를 갖다가 잡아당겨가지고 빼내지 마세요. 요 정도의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요런 것도 조금 걸리네요. 종이가요. 자동으로 eject 한다라는 건요. 이렇게 툭 튀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이거 뭐 억지로 꺼내지 마세요.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입니까? 용지가 걸리면요, 전원 끄고 수동으로 빼내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용 보시면은 자동으로 튀어나올 거니까는 그거 빼내지 말라고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고요. 27번 마찬가지입니다. 2019 Summer Junior Chef 캠프네요. 이 꼬맹이들의 요리사 캠프네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버딩 같은 경우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 이제 버드 하면요, 막 싹이 피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신예의, 새내기, 마치 이렇게 막 싹이 트는 것처럼 이 신예의, 새내기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딩 셰프 하면은 뭐 새내기 요리사, 신예 요리사, 뭐 좀 더 나아가면 뭐 꼬마 요리사, 뭐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hands-on이요. 주로 experience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실용문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요. 직접의 이런 뜻입니다. 직접의. 그러니까 hands-on experience 하면요.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기 같은 걸로 활용됐을 때 모르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hands-on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기가 이런 것도 모른다. registration fee 같은 거 뭔지 모른다. 등록비 아닙니까? 이 fee라는 게 뭐 요금, 수수료 막 이런 뜻인데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공부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일치하는 거는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캠프 기간 중에 매일 다른 강사가 가르친다라는 내용 빼고는 얘는 다 틀렸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하나씩 빨리 보기 보면서 찾으면서 하여튼 시간 줄이셔야 돼요. 왜 줄여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구간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 구간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법, 어휘 나오고, 이제 또 뭐 신유형 나오고, 빈칸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이번에 특히나 또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부 강의 함께 해주시고요. 또 4부 강의에서 윤효조쌤이랑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수나 잘못에서 누군가는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반성을 안 해요. 그게 저는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봤어요? 틀렸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법. 야, 오늘 어법은 제가 또 어법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청났어요. 진짜 이게 3번 답인데 지금까지 제가 뭐 어법 문제 거의 뭐 수천 문제, 수만 문제를 풀었죠. 근데 한 번도 이렇게는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제 기억상으로는 생각되는 굉장히 재미난 패턴이 나왔는데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른 보기들도 정말 저만큼이나 어법 좋아하는 분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네 아이디어 생각인데요. 그리고 지금 자기 4등급 이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문장 해석입니다.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같이 하셔야 돼요. 봐봐요. 아이디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덱 같은 게 나오면은 동격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동격이 뭡니까? 왼쪽에 명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그러한 생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요렇게까지인데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키워드, 단어, hypnosis, 몰랐다, 최면이거든요. 이거 밑에 없죠. 아, 있네요. 근데 없을 법한 단어인데. 이거 만약에 밑에 없었으면 완전 재미없죠. 시작하자마자 키워드 모르는 거니까. 단어는 계속 외워주시고요. 최면이요. put, 둘 수 있다. 두뇌를요. 어떤 상태로 둘 수 있어요? 특별한 상태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 완전한 문장이랑 얘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that을 동격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생각은요. 딱 봐도 여기가 주어고요. 지금 동사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럼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in which가요. 이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선행사에 붙었어요. 그럼 이제 in which가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 왼쪽에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상태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른쪽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요. 판단하는 구간은요. 요겁니다.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이요. dramatically, 극적으로요. greater, 더 낫다 이겁니다. 뭐보다요? 평범한 상태보다요. 지금 물결친 구간 완전합니다. 그래서 in which가 맞아요. 그럼 이제 해석할 때는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요 위치에다가 선행사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태가 되면은 그런 최면 상태, 하면서 이렇게 최면 상태가 되면은 기억의 힘이요.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면이 딱 되면은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말도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만큼이 사이에 껴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은 반영한다죠. 이거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뭘 반영하느냐? 이런 믿음을 반영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요 형태에 대한 믿음이에요. 쉽게 뭔가 이렇게 뭐 해제되고 이렇게 뭐 끌어내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잠재력의 형태에 있어가지고 믿음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최면에 걸리잖아요. 그 최면 왜 해요? 한 번씩 TV에 막 나오죠. 어렸을 때 어떤 기억, 자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평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를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당신은 뭐 몇 초 후에 뭐 잠이 듭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최면에 걸리면은 기억력이 강력해진다라고 믿는 건 뭔가 이렇게 더 뭔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최면 상태 같은 상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요. 한 번에 이걸 뒤집으면서 주제가 나오죠. 그건 아니래요. 잘못된 거래요. 거짓이래요. 사람들은요. 요 언저리 붙습니다. 최면 상태 아래에 놓인 그런 사람들은요. 동사 여기 있네요. generate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보다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러는 것보다요. 자, 2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얘도 사실은 굉장히 트렌디한 문제예요. 이게요. 대동사라는 겁니다. 이게 물어보는 거는 너 여기다가 are 쓸래, do 쓸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are가 아니고 왜 do예요?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얘네가 받아준 겁니다. 대신해서. 이게 지금 이 맥락상 누구를 받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면 얘입니다. generate, 만들어내다를 받았습니다. 일반 동사를 받아줬죠. 그러니까 do인 거예요. 비동사를 받았다면 are가 돼야 되겠죠.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do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더 많은 어떤 기억을 만들어내다라는 generate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do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정말 좋은 보기. 자, 근데요. 이러한 recollections, 기억들은요. as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a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인 것만큼이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be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뭐 최면 상태에서 내가 막 기억을 해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뭐 사탕을 물고 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억이 사실인 것만큼이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면은요, lead A to B, 그들로 하여금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도록 합니다. 더 뭐 아는 정보를요. 근데요,
반드시요, 필수적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뭐라고 막 기억을 해.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이 필자는 글을 쓴 거예요. 자, 인팩 사실은요, 그거는요, 실제로요, 사람들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야, 이거 지금 3번이 답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고서 약간 전율을 느꼈어요. 너무 문제를 잘 만드셔가지고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틀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맞춰도 이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맞춘 친구들은 전국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가 대충 보잖아요. 이 대충 이렇게 씩 보면은 이거 꾸며주는 거니까 선행사가 지금 뭐 단수니까 뭐 단수인가 이건가 하면서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일치라는 문법이랑 이때 강조 구문이 합쳐진 겁니다. 얘 잘 보시면요. 여기 it, is,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뭔지 아시죠? 문장에서 강조할 부분을 갖다가 요거 이제 might 때문에 might be가 됐는데요. it is that 또는 it was that 또는 조동사부 때문에 이런 형태 that 사이에 있는 얘네를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원래는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요거를 A 파트라고 하고요. that 이하에 있는 거를 B 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A 더하기 B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A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뚝 떼다가 저기 사이에다가 it might be that 사이에다가 팍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가 적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분명히 동사란 말입니다. 리즈가요.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붙는 거냐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얘가 지금 붙는 데가 People's beliefs in the power of hypnosis.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은 원래 문장의 주어고 요거 다음에 요렇게 동사로 연결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떼다가 위에다 붙인 거죠. 그러면 지금 리즈랑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는 여기에 강력한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들, beliefs, s 붙어 있죠. 복수 주어죠. 그러니까 리즈가 아니라 리드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일치죠. 수일치예요. 주어가 복수니까 거기에 맞게 리드를 적어줘야 되는 수일치 문제인데 이거를 숨겼죠.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주어 동사를 잘 못 찾도록 숨긴 얘랑 콜라보를 한 문제다. 이런 패턴은 지금껏 없었어요. 수일치라고 하면 뭐 좀 어렵게 나가면 주격 관계 대명사나 도치나 이런 걸 이용한 패턴이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오케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이렇게 s가 붙어 있고 이게 딱 봐도 좀 수일치 같은데 이게 뭐지? 했을 때는 조금 더 구조를 보자.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요, 이끕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 내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사람들이요, 대디아라고 믿잖아요. 그들이요, 더 나은 기억을 최면하에서 갖고 있더라 라고 믿는다면은 그들은요,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뭐 하려고요? retrieve, 되찾다, 기억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은 기억을요, 이 최면하에 놓였을 때요. 자, 유감스럽게도요,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를 알 수 있는? 야, 이런 것도 진짜 어려운데. whether는요, 지금 no에 대한 목적어로 쓰여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고요. whether이 맞으려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불확실하면서 이게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접속사 whether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하여튼 whether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억들인데 구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요. 요렇게까지. 기억해내는 그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주어가 되면서 걔네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면요. 뭐를?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무엇을 그 사람이 기억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이게 지금 그 사람이 기억해낸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옛날 기억을 잘 못해내는데 기억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최면 상태를 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지금 5살 때고요. 저 엄마가 울고 있어요. 막 이런 기억을 해냈어. 근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람들이 알려면은 내가 정확하게 무슨 기억을 해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이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과거의 그 기억을 몰라서 우리가 최면을 건 건데 내가 최면 걸려서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요. 요 5번도 어렵네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가정법, 과거 정도의 공식을 따라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요. 그것을요. 안다면 이렇게 갑니다. 그 기억을 내가 기억해내야 되는 그 기억이 뭔지를 안다면은 then 그렇다면요. we would have고요. we would have no need.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필요가 없어요? 그 최면을요.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최면이란 걸 사용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옛날의 그 기억이랑 지금 최면에서 말하는 이 기억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게 옛날 그 기억은 몰라요. 저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최면을 건 건데 저거를 비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억이 최면에서 내가 하는 말이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길이 없다. 요 정도의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가정법 과거인데 사실 문제의 정답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 비동사일 때는 were 써주고 주어 쓰고 would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 요거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활용한 그런 문제인데요. 가정법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야, 어법 엄청 났어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 삼아서 우리 걸로 만들면 되고요. 29번도 어려웠네요. 29번 어휘 원래 어렵죠. 이게 해석이 꼼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특히나 10번이 또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10번 어려웠죠. 딴 것도 좀 어렵긴 했어요. 가볼까요?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이고요. 봐봐요. 이거 현재 분사인 거 알겠어요? 이제 이런 게 돼야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6, 7, 8, 9등급 학생들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문장 해석 정확하게. 현재 분사가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contribute to 하면은 뭐 기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안 좋은 게 나올 때는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뒤에 안 좋은 겁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그들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내리는 거예요. 딱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를 어렵게 하는 그런 거에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동사 여기 있네요. 그게 바로 뭐다? hindsight bias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후 과잉 확신 편향도 있고요. 사후 과잉 편향도 있고요. 이 bias라는 게 편향 아닙니까? 치우친 생각. 올바른 생각 아닌 거 요런 건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거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경향인데요. 무슨 경향이냐? 꾸며주죠. assume. 추정하는 겁니다. 언제요? 이거 once가 사이에 낀 거예요. 뭐뭐 할 때요. 무언가가 일어날 때요. assume 다음에 지금 that이 연결되는 겁니다. that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all along 하면은 내내 처음부터 막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내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new랑 that이랑 또 연결되면서 that이야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나는 내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사후 과잉 편향 요 정도로 부를게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요, 이 피드백을 받잖아요. 무슨 피드백? 현재 분사가 꾸며줍니다. that 이하를 제안하는 피드백인데요. 그들의 지식이 좀 불완전하다.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을 텐데요. 뭐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이 불완전한 거, 여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가 돼요. 그들의 지식이 불완전하려면은 시험 아이템을 갖다가요, 부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불완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험 문제 틀리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지식이 불완전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그들은 반응합니다. 뭐 하면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게요. 뭐라고요? 대리하라고요. 아니, 그들은 사실은 did는 know를 강조하는 동사의 강조입니다. 그 정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확신 편향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요 시험 문제를 몰라서 틀렸어요. 근데 결과를 알고 나서 나는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틀렸는데 내가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 많이 벌어지죠. 틀렸는데 알고 있었는데 요렇게 사실 몰랐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내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They do not have a strong grasp. 이때 grasp 하면 원래 잡다란 뜻도 있고요. 이해란 뜻도 있어요. 그 자료를 갖다가요. 강력하게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그 학생들이 느낍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요. 그들이요.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해를 한다고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인식하거든요. 뭔가 그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는 좀 알기 때문에 나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뒤돌아보면서요. Once they know the answer. 자, 일단 그들이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답은요. 명백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답이 명백해진다라고 하는 요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5번이었어. 근데 나는 3번에다 마킹해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답이 5번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맞아 5번이지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느낌 받아요? familiarity는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친숙함이고요. novelty는요, 새로움입니다. novel이라는 단어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새로운 거, new의 의미죠. 이 느낌 뭐예요? 맞아. 나 알고 있었는데 친숙한데 정답이 친숙한데 요렇게 답되는 겁니다. 어휘 문제 쉽지 않죠. 되게 꼼꼼하게 해석해서 따져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친숙함의 느낌은요. 학생들을 뭘로 이끄느냐? exaggerated, 중요 단어죠. 과장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으로 이끕니다. 내가 사실은 요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된 exaggerated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뭐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월드컵 우승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맞아 어쩐지 우승할 것 같더라. 멤버도 좋고 이렇게 결과가 있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C번이 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후 확신 편향 또는 이제 사후 과잉 편향 요 아이는요. 따라서 diminish는요 줄이는 거고요. reinforce는 강화하니까 오히려 높이는 건데요. 뭐를요? 이런 느낌인데요. 요것도 지금 동격의 대시 들어오면서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들의 실패가요. due to가 뭐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다. 어떤 속성, 특징 이런 건데요. 무엇에? assessment가 평가죠. 평가의 속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보다는 그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속성이나 특징보다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 C번은요 정말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잘 생각해봐요. 답이 3번이었어요. 근데 나는 5번에다가 체크해가지고요 이 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죠. 맞아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실수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후 과잉 편향에 빠진 학생은요. 이 시험의 실패를 누구 탓으로 돌릴까요? 내 탓? 내가 몰라서? 아니죠.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 assessment, 이 평가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요.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지식 탓이 아니라 평가에 뭔가 이게 속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강화가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워요. 인정.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요, 이거 위치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거 가짜 목적어는요,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의미상의 주어, 그들이. 진짜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이 피드백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지문인데요. 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뭐 A, B번은 그렇다고 치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hindsight bias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에 빠진 아이는 자기 시험 잘못 본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느낌 받을까를 완벽하게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진짜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8번, 29번 풀면서 어렵다. 7월 거 어렵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30번에 신유형 나오죠. 이거 기본적으로 좀 어렵죠. 형태가 생긴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더 어려웠어요. 생긴 것만큼이나 좀 어려웠는데요. 자, 별 수 없어요. 신유형은요, 우리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해석이 돼야 되고, 해석했을 때 이 밑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지문 내용 바탕으로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볼까요? 세상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래요. premature, mature, 성숙한 겁니다. pre는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아기를 미숙아라고 하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생각해 보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너무 작거나 발달이 다 안 되면은 인큐베이터,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거든요. 그렇게 한번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요. 이 지문은 세상을 미숙아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왜 세상이 미숙아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이제 문제를 보기를 보면서 맞춰야죠.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의 건강 상태는요, 극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요, 그녀의 호흡이라던가 심장박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어떤 징후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추적하다거든요. 추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요,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변하거든요. 뭐에 대한 변화, 더 좋은 쪽으로 변하든 안 좋은 쪽으로 변하든 변화가요, 빠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의 상태는 다 추적이 됩니다. 한 주 지났어요. 그녀는요, a lot better,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주요한 measures, 척도에서요, 딱 측정을 해봤더니 그녀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녀는 여전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크리티컬하니까, 크리티컬 뭡니까? 뭐 뜻이 많죠. 중요하다, 뭐 필수적이다,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좋은 뜻 아니에요. 위태로운 정도입니다. 아직도 이 미숙아는 위태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Does it make sense? 자, 이거 있으면 가짜 주어고요. 말 되냐? 뭐가 요게요. 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 되냐? 말 되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는요, 분명히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분명히 그래요. 그럼 요거는 말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 되냐? 말 되죠. 분명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직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imply, 뭐 암시하거나 나타내나요? 모든 것이 좋다고. 그리고 우리는 막 다 이제 쉬어도 되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Is it helpful? 자, 도움 되나요? 가짜 주어죠? 뭐가요? Have to choose between bad and improving. 뭐뭐 해야만 하는 거. 선택해야만 하는 거. 이게 지금 나쁜 거랑 향상되는 거랑 이거 사이에서 막 선택의 고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자,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야, 요게 지금 향상되는 거야?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뭐야? 이 고민이 도움이 돼요, 여기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분명히 그 아이는 지금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나아지고는 있죠.
딱 그거지 뭐 이거를 우리가 선택에 고민을 하는 거는 definitely not,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둘 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이 보스는 이 아이는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향상되고도 있어요. 의학의 도움으로. 자, there is how, 그것이 뭐만 방식이래요. 우리가요 생각해만 하는 겁니다. 현재의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세상을 미숙아라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걸까요? 미숙아의 특징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미숙아가 bad 하면서도 improve를 하고 있죠. 요런 뭔가 재미난다면 좀 웃긴 표현이지만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는데 나쁘고 향상은 되고 있고 약간 요런 건데 우리의 세상도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상으로 이거 싹 바꿔봐요. 우리의 세상은 나빠요? 나쁘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럼 개선은 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랑 개선되고 있는 거랑 굳이 구별해야 돼요? 그렇진 않죠. 우리 세상은 분명히 bad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인 딱 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모아본다면은 보세요. 정답 1번이죠. Having signs of getting better,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호들은 있다. 하지만 bad를 숨겼죠. 여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bad 아닙니까? 그러니까 bad 하면서도 나아지고 있다. 이게 1번이 답인 거죠. 2번은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 있대요. 그리고요, 개선될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아니죠. 분명히 improve는 하고 있으니까. 3번은요, 어떤 필수적인 능력이 부족하대요.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요. 근데 향상의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4번은요. 기대되어집니다. 성장할 거라고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직면할 거라고요. 이거 너무 낙관적이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5번은 너무 일찍 일어납니다. 뭐 할 때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관계가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유형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꽤 많이 풀었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동생들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하여튼 본문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면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마지막 가니까 안 좋은 상태인데 개선은 되고 있고 굳이 그거 구별하지 마세요. 막 요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랑 제일 비슷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getting better, improve를 바꿔서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bad를 갖다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글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좀 솔직한 얘기하면요. 5등급 이하라서 해석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못 풀어요. 5등급 이하, 6등급, 7등급, 이번에 막 8등급 받고 이런 친구들 막 어떤 자기가 특정 유형에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거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고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은 단어 외우시고요. 문장 하나하나 이런 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부분들은 3등급 이상, 1, 2등급 노리는 학생들이 그 팁을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빈칸이야말로 진짜로 이번에 정말 어려웠는데요. 빈칸은 푸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글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빈칸을 뚫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빈칸을 뚫었겠어요? 그 빈칸을 메꿀 수 있는 근거가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 보고서 뚫은 거기 때문에 근거 찾아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잡고 틀리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뭐 빈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외우시고 문장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글이 너무 어려우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한국말로 뭐 대응은 시켜놨는데 다 읽고 나서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런 아이들은요, 그런 동생들은 막 적기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어려운 거를 많이 접해서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31번까지도 그나마 용서할 만한데 32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윤효주 쌤이랑 할 파트는 야 진짜 뭐 정말 무작정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풀면서 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답을 전혀 못 찾았을 건데요. 빈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도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글, 잘 모르겠는 글 그런 걸 어떻게든지 이해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31번은 한 단어짜리 빈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많이 틀리셨죠. 한 단어 빈칸 위험해요. 이거 답이 1번 forgiving인데 forgiving이 뭐예요? 잘 모르죠. 이게 너그러운입니다. 한 단어는요 빈칸의 단어를 몰라버리면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셔야 돼요. 볼게요. 용어인데요. term 용어 무슨 용어냐면은 뭐 social drinker 같은 거 요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social 하면은 사교적으로 사람 사귀려고 drinker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사교적인 음주가라고 돼 있는데요. 뭐 사람 만나느라고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용어가 있나 봐요. 그 용어는요. 그 자체가요. 우리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진 거다. 어떤 사회적인 용어다 이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이 소셜 드링커가요 잡히잖아요. 뭐 하다가요 음주 운전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 여겨지거나 보여지냐면은 하나의 사례다. 무슨 사례? 어떤 나쁜 판단 뭐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exemplary 모범적인 삶이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정말 잘못된 판단의 사례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요 rarely가 부정하는 거죠. 케이스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잡혔어. 근데 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막 한잔 하다가 이렇게 잡혔대요. 그랬을 때, 그게 다른 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고 모범적인데 그 한 건만 뭐 잘못한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전문가들은요, 좋아합니다. 포인트아웃, 지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비하라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수식하는 과거분사입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잡힌 사람들은요 아마도요 했을 거래요. 그렇게요. 그렇게는 뭡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수십 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요 사고는 안 쳤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한 번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그 사람 음주운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안 걸렸을 뿐이지. 자, 그런데요 이 chosen도 역시 이제 과거분사고요. 선택되어진 언어나 단어네요. 뭐 하기 위해서 characterize, 특징 짓다. 요런 특정한 어떤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특징을 딱 잡아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 단어들은 그러나 reflected, 반영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이런 어떤 방식인데 사회가 그들을 봤던 이런 방식을 반영을 했대요. 아까 그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 사교적인 음주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다가 재수없게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거든요. social drinker라고요. 그런 집단들을요. 그러면은 이 용어는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떠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나요? 솔직히 잘못됐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죠. 잘못하면 잠재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소셜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좀 사귀고 위해서 이렇게 뭐 사회활동 하다가 술을 한 잔 마신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표현이고 부드러운 표현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1번의 forgiving. 너그러운 방식이죠. 나머지 한번 보세요. 나머지 이게 객관적인 방식인가요? 주관 객관할 때? 아니죠. 3번에 degrading, 비하하는 거예요. upgrade는 높이는 거죠, 수준을. degrading은 수준을 떨어뜨리고요. 이거는 비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하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unwelcome,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 5번에 praise가 칭찬인 거 아시죠? praiseworthy 하면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겁니다. 이게 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비난의 의미가 없어요. 비난하려면은 욕해야 되겠죠.
정말 저급한 표현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social,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drinker, 술 마신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걸렸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너그러운 방식이죠. forgiving,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빈칸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딱 생각에 어떤 딱 한 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그래, 사교적인 음주가라고 부른 거는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지? 좀 너그럽게 보고 있네? 솔직히 너그러운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가장 적절한 게 그러고 보니까 좀 너그럽게 보네. 아 뭐야, 되게 강력한 범죄라고 안 보고 있네. 약간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어렵죠. 한 단어 빈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한 단어 빈칸에 보기에 있는 단어 모르잖아요.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 뭐 수능 범위 있는 단어를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최대한 외워서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를 결정적인 곳에서 만나는 가능성을 줄이셔야 됩니다. 마무리할까요? 똑같은 일은요. Could be said for the word accident. 이 accident라고 하는 단어. 사고 아닙니까? 사고. 요런 단어에 대해서도요. 똑같은 게 지금 말해질 수 있다는 게 이 사고라는 단어는요. common term,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얘가 지금 used가 꾸며주네요. pp입니다. 사용되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이 자동차의 충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1980년대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사고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통사고라고 하잖아요. 교통사고라고 그러지 뭐 그거를 뭐 교통범죄 뭐 이러진 않잖아요.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implied, 어떤 것을 암시하거나 나타냈다 이런 뜻인데요. 뭐를 암시했냐면은 unfortunate, 좀 운이 없고 유감스러운 act of God이에요. 직역하면은 신의 행동인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싶은데요. 뒤에 거 보시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that의 수식을 받으면서요. could, 그럴 수 있었고 should, 그래야만 했던 거죠. be prevented, 예방하다의 prevent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고 예방되어져야만 했던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좀 사고니까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좀 불운하게도 유감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어떤 일, 아마 뭐 모범해설에는 불가항력적인 것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마치 신이 이렇게 막 한 것처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운 없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 그 정도의 느낌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사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났다 라고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좀 너그럽게 이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 필자의, 제 생각이 아니고 이 필자의 지금 주장을 바탕으로 빈칸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길지도 않고요, 해석이 막 너무 어렵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의 복병은 복이었어요. 이 단어가 답인데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하지만 다행인 건 여러분들 지금 너무 감정이입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동생들 지금 수능이 아닙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했는데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건 바보야. 그렇죠? 외우면 되죠. 이게 너그러운이구나. 그리고 objective, 객관적인이구나. degrading, 비하하는 거구나. 그리고 unwelcome, welcome은 환영하는 거고 unwelcome은 환영하지 않는 거고요. praise가 이제 칭찬하는 거고 worthy가 뭐 말 만한 가치 있는 거니까는 합치면은 칭찬을 받을 만한 요런 뜻이구나. 요렇게 이제 딱 정리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교훈은 빈칸 한 단어, 이거 단어 모르면은 진짜 막막하구나. 해석 다 하고도 틀릴 수 있구나. 요런 생각은 꼭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 강부터 시작되는 빈칸 본격 구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렇지만 늘 어려워하는 ABC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걔네들 강의 당연히 들어 주실 거죠. 그리고 정말 복습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들 돌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복습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윤현쌤이랑 공부하시고요. 저랑 다시 한번 또 중요한 파트 마무리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4부 강의도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